안녕하세요. 일상탈출TV입니다. 오늘은 마늘 재배, 마늘 추비와 그 다음에 흑색소금 균핵병, 그리고 고자리 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마늘은 한지형과 난지형이 있죠. 제가 심은 마늘은 한지형입니다. 언제 심었냐고요? 정확히 12월 4일 날입니다. 좀 잘 컸죠.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그러니까 남부지방은 모르겠습니다. 중부지방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어떤 조작을 좀 했거든요. 자, 그럼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한지형 마늘을 심으신 분들이라 하면은 중부지방 기준입니다. 이파리가 2매 정도 나왔을 테고요. 또 하나는 이파리가 2매 또는 3매. 그 다음에 잎의 길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10cm 정도 안한파. 이때에 추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에 만약에 덜 자랐다가 하면은 조금 추비 시기를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너무 어린 것에 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추비량은 얼마냐? 추비는 지금 1차, 그 다음에 한 열흘, 보름 뒤에 또 2차. 그러니까 언제냐면 3월 중순경 1차, 그 다음에 4월 초 2차, 그리고 3차를 4월 중순경 최소 2번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지금 마늘은 비대기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알이 차기 시작한 때이거든요. 그럼 무슨 비료를 주느냐? 딴 거 없이요. 맨날 유튜브에서 봤지 않습니까? NK비료. 그러니까 질소는 식물 성장하는데 무지하게 좋은 비료이지만 과할 때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비료가 약 한 40kg 정도, 300평당입니다. 300평당. 그 다음에 칼리가 한 30kg 정도. 이것을 가지고, 이 양을 가지고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추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심은 시기가 한지형 마늘 같은 경우 보통 이제 10월 중순, 하순, 11월 상순, 또 늦게 심으신 분들은 중순까지 심는데, 그때 심으신 분들은 우리가 모든 작물은 재배 기간이 있고 수확기가 있습니다. 그 재배 기간 내에 크든 적든 그 나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 지금이 바로 비대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 하나, 늦게 심었다. 저같이 12월 달에 심었다 하면은, 12월 달에 심었다가 하면은 늦게까지 줘도 됩니다. 3회 정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3차를 주고 4차를 줄 때 4차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10월 초 상순 중순에 심으신 분들이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뻘마늘이 납니다. 뻘마늘은 다른 거 없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게 아니고 마늘이 뽀개지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불량한 마늘이 나오겠죠.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다른 건 없습니다. 비대기, 그러니까 알이 안 와야 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잎과 줄기, 그러니까 잎과 줄기만 키우고 비대기는 쪼그라드는, 나중에 쫑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키워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비를 너무 늦게까지 하시면 저장성도 사실은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기에 심으신 분들은 너무 늦게까지 추비를 하셔서 안 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늦게 심으신 분들은 그 날짜 계산해서 그렇게 추비 일정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뻘마늘의 주된 원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질소질이 많을 경우, 특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비대기를 지난 뒤에 이렇게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줬을 경우, 그리고 너무 빨리, 그러니까 9월 달에 10월 달에 이렇게 초순에 심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른 파종일 때 뻘마늘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물 공급입니다. 물을 자주
자주 줬을 때, 과습하게 줬을 때. 그래서 과하게 절대로 주셔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간단하죠? 1차에 1차, 2차, 3차. 그래서 약 한 12일에서 15일 간격으로 40kg를 갖고, 질소 40kg를 갖고, 그 다음에 가리를 30kg를 갖고 3번을 나눠서 준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흑색 썩음 균역병이라는 게 있죠. 마늘에. 그러니까 마늘 잎에, 여기죠. 여기에, 이런 부분에 뭐가 생기냐? 검은 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물러져 버리는데, 이것이 가장 그 마늘을 재배하면서 많이 발생하는 전염병인데요. 이게 다른 건 없습니다. 연작 피해가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습한 거는 모든 작물에 그렇습니다. 습한 거. 그리고 옛날에도, 작년에도, 지지난해에도 있었던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제가 초봄에 이번에 유황 제품 이런 것들 또 하나는 뭘 줬냐? 살균제라든가 그다음에 밝은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물러져 있는 조직을 단단하게 해서 유황이 함유된 제품을 미리 뿌려서 조직을 단단하게 해 주시면은 저항성이 강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 약제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약을 사실 때는 등록 제품, 유튜브 보면 가짜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짝퉁 같은 그런 유튜브들 하는 거 그거 써서는 안 되고 등록된 제품을 꼭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자리 파리 피해입니다. 고자리는 이제 어쨌든 간에 다른 건 없어요. 가장 큰 게 뭐냐면 만숙 퇴비가 덜 썩은 거. 결국엔 그겁니다. 우리 이게 산에 가가지고 볼일을 보지 않습니까? 파리 새끼 금방 옵니다. 파리 한 3분도 안 돼가지고 앉자마자 금방 오지 않습니까? 결국엔 냄새가 나고 들썩은 것들은 파리가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자리 파리 애벌레 알을 낳고 애벌레가 마늘 잇편을 갉아먹는 건데 무조건 퇴비는 100% 안숙된 퇴비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지금 추비를 하면서 고체 그러니까 비료 원형 그대로 사용을 할까 아니면은 물로 녹여서 액비를 줄까 이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급적이 아니고 저는 필수적으로 물에 녹여서 연면 시비를 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도 보면은 봄에 있지 않습니까? 초봄에 제가 허옇게 물통에다가 뭔가 타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조루로 물을 줄 때에 그렇게 약하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약하게 하느냐? 물 한 드러무에 비료 그냥 종이컵 한 컵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황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한 말에 요구르트병 한 개 넣을 것을 한 두세 뚜껑 넣어가지고 아주 약하게 주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해서 물을 줄 때 그렇게 하면은 좋겠죠. 그래서 일단 고형 그 비료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 상태의 비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녹아나는 게 더디고요. 녹는 게. 그리고 어떤 경우는 녹지도 않는 경우도 있죠.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은 고추 심으려고 경운하면서 뿌렸던 비료가 복합 비료가 고추 때 뽑을 때 보면 딸이 올라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물을 어떻게 주고 구덩이를 어떻게 메꿔야지 그 비료가 녹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내 농작물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액비를 사용해서 물에 녹여서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좋겠죠. 일단은 효율성면으로 따지면은 물에 녹인 것이 빠릅니다. 그리고 빠르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 요소비를 쭉쭉 던진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하면 절간이 무지하게 길어지고 또한 아까 근데 조직이 연해지고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3월 달에 설이, 4월 벚꽃 필 때 또 한번 설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쑥날쑥한 저기에 조직이 연했을 때에 냉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마늘 재배 시 양파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이 해동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들은 추비의 어떤 그런 저기가 아니고 부직포를 걷고 또한 추비를 마늘 상태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물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 같은 경우 지금 무지하게 가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저기를 해야 되겠죠. 지난번 제가 했던 것처럼 밝은제, 또 제 경험입니다. 저는 이제 밝은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살균제 꼭 처리하고, 살균제는 보통 2회 정도 합니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혹시 이 끝이 말라서 양분이 부족한 것이 상태가 있다 하면은 또 퇴비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바로 그때 요소가 약간 들어있는, 질소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그렇게 시비를 습관적으로 합니다. 자, 제 거 왜 이렇게 됐냐고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높이 똑같습니다. 요쪽하고 요쪽하고 보세요. 이거 굉장히 낮죠. 제가 이 강선을 꼽아 놓은 겁니다. 꼽아 놓고 어떻게 했느냐? 강선을 꼽아 놓은 꼽고 비닐을, 얇은 비닐, 일회용 비닐을 덮고 그렇게 하고 나서 겨울을 낸 겁니다. 겨울을 나서 지난번에 그 살균제라든가 영양제 이것들을 처리하면서 처음으로 구경을 했습니다. 가뭄 피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멀칭도 마찬가지로, 잠시만요. 비행기가 왔습니다. 비행기. 잠깐만요. 영상 길이가 길어가지고 2편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